체험마당에 이런 체험을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 반 알뜰시장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거죠. 알뜰시장을 열려고 해요. 각자 소중한 물건을 가져와 싸게 팔고 모은 물건으로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요. 가져온 물건이 잘 팔리려면 멋지게 광고를 해야겠죠? 자신이 가져온 물건의 가격을 정하고 물건이 좋은 점을 찾아 광고해 보시오. 지금 이 체험 자체가 예, 대학생도 하기가 어려운 어떤 미션이에요. 물론 뭐 그 정도 수준을 요하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차라리 동전 세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에 이제 세 자릿수 대개 자리가 나오니까 천회 천회 자리도 나오고 동전의 수를 많이 세게 돈을 많이 셀 수 있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과정은 또 없고 시장을 해요. 여기 보시면 소중한 물건을 가져와서 싸게 팔라는 건 뭡니까? 예. 이거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실제 선생님들도 뭐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2,000원 미만의 물건을 소중한 물건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뭐 2,000원 미만의 물건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부모님들은 우왕좌왕합니다. 뭘 어떤 기준에서 가져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모은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 모은 돈으로 좋은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수학 시간에 가르칠 만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어쨌건 뭐 사 먹겠다고 하겠죠. 뭐 사겠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의도겠죠. 그다음에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광고가 뭔지를 사실 몰라요. 아이들은 그냥 TV 광고 생각하면 그런 걸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을 당연히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지 말고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멋지게 소개해서 어, 사실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는 건데 이건 또 싸게 팔으라고 하는 거니까 계속 이제 모순된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물건의 가격을 정하라. 이 물건 가격 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자체 이 과외 자체에서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건지 싸게 팔려고 하는 건지 싸게 많이 팔려고 하는 건지 가격이라는 어떤 메커니즘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조금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고 굳이 이런 것들을 해서 세 자릿수를 익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진행하면 그냥 시장통이 되는 것이겠죠. 어떤 학습 목표가 있는 건 그거는 이제 제쳐두고라도 실제로 우리 아이도 아주 이 과를 하면서 굉장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 이제 물건의 가격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고 물건의 가격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하는 방법 그걸 이야기해보라. 초등학교 2학년에게. 그러면 이런 거는 이야기해보라고 하지만 사실 정해놓은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친구들이 팔려는 소중한 물건을 가격대별로 정리하여 알뜰시장 가격표를 만들어 보시오. 그래 놓고서 이제 100원대, 200원대, 300원대 여기 말하는 대라는 것 자체가 어려 쉬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2학년 아이들에게는 예? 구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거기다가 여기다가 뭐 해지 연필 130원 이렇게 쓰라는 거죠. 이거 언제 다 쓰고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활동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이게 예뻐 보이지도 않고요. 지금 네모칸도 지금 너무 작고 예뻐 보이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이제 거의 중노동에 가까운 일이 될 것 같아요. 불필요한 거죠. 뭐 세 자릿수 하는데 굳이 이런 것들이. 뒤 밑에 보면 또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모형돈을 이용하여 직접 사보시오. 지금 사는 거는 모형돈으로 사는 건데 지금 말도요. 모형돈은 또 뭐예요? 모형돈은. 아까는 뭘 하겠습니까? 수모형이란 말을 썼죠. 이전에는 모형이란 말도 어렵지만 수모형. 그건 당연히 돈 모형이라고 해야겠죠. 아니면 가짜 돈이라고 하든지 가짜 돈 애들이 많이 쓰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언어적으로는 아주 일관성도 없고 좀 이상한 말이고요. 알뜰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 번 돈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주제 자체를 한번 보세요. 두 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소중한 내 물건의 목록을 나열하고 가격을 정하고 광고를 하고 좀 많이 팔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고 일목요연하게 모든 학생들의 물건들을 가격대별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돈 모형을 가지고 직접 사고 팔고를 해보고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활동들이 있어요. 불과 이 두 페이지에 한 번에 그러니까 쓰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또 나중에 이제 뭐 할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 겉핥기식 그 과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표를 작성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자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나와요. 이게 2학년 때 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지금 체험마당 전반적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에게 글자도 이렇게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어, 이해해야 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도 해야 되고 부적절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도대체 왜 이 과정이 세 자릿수에서 있는지 굳이 이제 여기도 보면 물건 가격을 천 원이 넘지 말자고 약속을 해요. 이런 것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페어한 거예요. 불공정한 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정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해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어, 것이 아닐까. 예, 이런 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